영리학자 전 동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 정현우입니다. 우리가 항상 역학을 공부하면서 역학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음양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 양이 많으면 남성적이고 활동적이고, 음이 많으면 여성적이고 의존적이고 소극적이죠. 그렇죠? 그 양의 성질을 잘 아셔야 됩니다. 양의 성질. 그 음의 성질, 음양의 개념 정리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사주를 분석할 때도 제일 먼저 감정하는 게 음양을 분석하는 거예요. 양이 많은 사람이냐, 음이 많은 사람이냐. 그리고 음이라고 하더라도 목하면 이건 양에 속합니다. 경신과 임계는 이거는 경이나 임은 양이지만 음으로 봐야 돼요. 음기니까. 그래서 양기가 많은 사람과 음기가 많으냐, 요걸 첫째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성격, 활동성, 그거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간의 성질을 잘 아셔야 돼요. 간목은 뭐냐, 제목이다 이거예요. 사목. 을목은 뭐냐, 초목이다, 생목이다 이거죠. 살아있는 나무. 생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병화는 태영화라 그러죠. 정화는 촛불이요. 무토는 제방토요, 기토는 전답지토, 물에 젖은 땅 습토다 이 말씀이죠. 경은 완금장치로, 신금은 금은 보화 부드러운 금 유금, 임수는 바닷물이고 해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음기 중에 제일 강한 게 개수입니다. 감노수라고 하죠. 개수. 그래서 오행의 성질을 잘 분류해서 사주의 오행의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 거기에 나타난 육친을 보고 통변을 하는 것이 사주 감명의 요체다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기사 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토는 전답지토에 물에 젖은 땅에 아주 습한 땅입니다. 습한 땅은 뭐냐? 적응력을 얘기해요. 적응력. 어디 직장에 들어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그 적응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떤 사람은 적응을 못해요, 잘. 근데 기토는 어느 분야든지 들어가면은 환경에 적응하는 탁월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수완이 좋아요. 이게 중개업소나 거래나 중개소나, 그리고 기토는 탁월한 수완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외교관이라든지 협상가로서는 기토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문제 해결사의 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토는 능력이 있고 탁월하고 적응력이 있고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기토 자체는. 그래서 이 기토의 음토지만은 그 좀 약간 뭐라고 할까, 임기응변이 강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잘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선의의 거짓말, 임기응변 하다 보니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기토가 밑에 사화를 깔고 앉았어요. 요 사는 암장의 병무경 아닙니까? 병화와 무토와 경금이에요. 그 인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다분히 학술, 교육, 문화 쪽에 인문사회과학 쪽으로 유망하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 인공지능 AI 시대의 유망 업종은 뭐냐? 인문사회 계열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마 인공지능이 발달되더라도 요 사주 감명을 그 프로그램에서
사주를 감명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사주를 직접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문사회과학의 그 교양을 가지고 서로 상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학문이 바로 인문사회과학이에요. 그래서 인문사회과학 쪽이 앞으로 유망하다고 봐야 돼요. 창의력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사고라든지 이런 건 전부 인문사회 분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토는 뭐냐? 수완꾼에다 교양이 있어요. 지식이 많습니다. 학술 교통으로 정치가 쪽으로 나가면 참모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참모로. 물론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겁이라고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소신도 강합니다. 자기 주장도 강해요. 고집이 좀 세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거기에 또 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금은 상관이 되거든요. 병무경. 재물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학술과 지식을 통해서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라고 봐야 됩니다. 기사는. 그래서 일주가 기사 하나만 가지고도 이 정도 되면은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당발이다. 쉽게 얘기하면. 예, 그렇게 수완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명사주 기사일주에 대해서 여명사주를 하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모든 기는 뭐냐? 마음가짐에서 기가 지배합니다. 마음가짐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소신을 갖고 된다고 믿느냐? 의심하고 불안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일이 되질 않습니다. 마인드가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바로 기를 지배해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로다 그러는 겁니다.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신비스러운 초능력의 기운을 지배하는 게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로다. 천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가짐이라고 그러죠. 천가는 요 마음가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우선 기토 자체가 옆에 을목을 깔고 있습니다. 을목은 편관이 돼요. 편관은 뭐냐? 여자한테는 남자가 되죠. 직업으로 사회적으로 말하면 관직 명예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으로 말하면 별정직, 국회의원, 대통령. 이게 바로 편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편관이 옆에 뭡니까? 토국수, 개수가 재물이 됩니다. 재물. 재생관이 돼 있어. 수생목. 더군다나 을목은 초목이고 생목인데 비를 맞으니 얼마나 나무가 잘 자라겠습니까? 그럼 벌써 이 사주 다 본 거예요. 이 관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다만 흠이 있다면은 이 바닷물이라고 하는 임수가 있습니다. 임수. 그 물이 많다 보니까 을목이 뭡니까? 물에 쓸려 나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 관직에 나가서 활동을 하더라도 자기가 일을 아무리 하더라도 쓸려 나가는 대세에 의해서 자기의 위치와 자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 밑에 묘라고 하는 나무에 착근을 하고 있어요. 뿌리가 단단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쓸려 나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요게 통변의 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 또 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천간에 관이 모양이 좋은 데다 밑에서 뿌리를 잘 내려 있어요. 이 관직으로 크게 성공을 하거나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출세하는 남자를 만난다.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다. 제가 사주 감명을 해본 경우에 여명사주에 이런 경우에는 검사의 아내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검사일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수 자체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여자. 근데 인수는 음란지압에 속하거든요. 토국수, 여자인 경우에는 토국수 재물이 됩니다. 재물. 그 여명사주에 재물이 이게 천간에 2개 있다고 하는 거는 재물은 자체는 좀 약하다고 봐야 돼요. 기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2개가 있기 때문에 좀 좋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재 자체가 뭐냐? 요 있는 개수는 쟤는 수생목이라고 하는 나무 속에 전부 다 수생목으로 물의 기운이 설기가 심해 좀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재물의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 연애와 있기 때문에 일찍 번 돈은 뭡니까? 다 나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나 말년에 있는 이 돈은 뭐냐? 금생수를 받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묘입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본 돈은 큰 돈이다 이거예요. 바닷물 같은 돈입니다 이것이. 밑에 금생수 돼 있기 때문에. 그 재물은 언제냐? 말년에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사주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관성도화예요. 이게 지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교제에 있어서 남자, 여자, 남자 관계가 도화가 있으니까 좀 뭐냐, 좀 개방적인 그런 성향을 지니고도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것도 관이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묘시는 2개가 있기 때문에 원진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요 사신은 합해서 수가 됩니다. 부부궁에 삼형살이 있습니다. 삼형살. 거기에다 역마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화생토라고 하는 인수가 목생활을 받고 있어가지고 지지에 인수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게 관인상생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가 병이냐? 목화가 병이라고 봐야 돼요. 목화가. 그러니까 이 사주는 금수가 용신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수가. 그래서 대운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진대운에 들어오게 되면은 신자진 수가 됩니다. 신자진. 물이 많죠. 화생토 되지요. 관인수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근데 요때는 뭡니까? 위에 물이 많이 있는 데다 병임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개수가 제대로 수생목을 해줘요. 그러니까 병진대운은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봄인데 봄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좀 빛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사대운을 봅시다. 정사대운이 되면 목화가 많은데 정사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 정사는 인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뭡니까? 인수가 병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이때는 문서 관계로 인해서 좀 힘든 시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인수 자체는 뭡니까? 재생, 식생과 재를 극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간다고 봐야 돼요. 네? 인수에. 더군다나 봄에 태어났는데 여름에 남방운으로 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로부터 또 기미대운에 들어옵니다. 기미대운에 들어와서는 뭐냐? 귀토가 나의 협조자를 만나니까 귀인을 만납니다. 근데 미가 들어오면 묘미 합이 돼서 목이 많아져요. 목이 퇴화돼요. 목은 뭘 극합니까? 목극토 아니에요. 내 자체를 극하는 거죠. 그게 관살 혼잡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때는 뭐냐? 관살 혼잡은 여자 자체가 여러 가지로 남자를 많이 상대로 하는 그런 하나의 분야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한 20년 동안 어렵고 힘들다가 보니까 그 많은 자존심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가 좀 사회에 어떤 적응하면서 뭔가 좋은 탈출구를 찾으려 합니다만은 그래도 너무나 묘미 합의돼 가지고 목이 많아 가지고 관성 퇴과로 인해서 관살 혼잡이 돼 버려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세, 15세, 25세, 35세에서 44세까지는 힘들지만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경신대운이 딱 들어옵니다. 경신대운에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목화가 명인데 금극목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토생금이 되니까 식신상곤아니에요. 금을 제거해주고 많은 거를 병이 약이 들어와가지고 제거하면서 식신은 재물운을 얘기하잖아요. 식신재원. 재물운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돈이 없었느냐 하듯이 요 식신대운이 몇 년이 갑니까? 20년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년에 어려운 목화가 많은 관인이 많은 병이 식신대운을 만나서 재물운이 좋은 여명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술대운으로 들어옵니다. 이때는 잘 나갔는데 인술대운에 들어와서는 묘술합화가 돼버립니다. 인수가 또 많아져요.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돈이 많고 재물이 좋을 때 안정적인 관리를 하고 앞으로 또 어려울 때를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기고만장한 자기의 자만과 교만과 방심과 태만과 그런 자기 관리를 잘못한 탓으로 인술대운에서는 어려운 인생을 겪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명의 사주 같이 여러분들과 더불어 성향과 운세와 특징과 병약과 대운의 흐름에서 기룡에 대한 이치를 같이 통변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문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천간, 열자, 지지, 12자만 알면 됩니다. 그게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쉽습니다. 쉬울 리자예요. 그래서 역학에 관심 있고 배우시고자 하시는 분은 제가 개인 교수로 1대1로 해가지고 강남 역삼동에서 제가 단기간 내에 속강으로 한 7번 정도 초보자도 사주를 감명할 수 있는 실력을 제가 그렇게 초보자를 사주 감명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사오니 관심 있으신 분이 많이 연락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운명을 개척하는 데는 이 분위기, 관상, 이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의 분위기가 기운을 지배해요. 연결음이 좋아야 되고요. 여자도 너무 얌전하고 이쁘면 무능해 보입니다. 중성적으로 줘야 됩니다. 이름에도 돈이 붙는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주에 어울리는 이름을 줘야만 건강, 성공, 운세, 남자, 배우자 운이 다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름에 대한 잘못된 그렇게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이름에는 뭡니까? 예명이 하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바꾸기 어려우면 좋은 예명을 하나 쓰면은 이름에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개운의 이치가 중요한 하나의 운명학자로 운세의 흐름에 중요하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아호나 이런 걸로서도 좋은 운을 받기 위해서 아호를 하나 장명해 두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사 일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